안녕하십니까, 리얼리티 바이크쇼 식스입니다. 요즘 장마철이어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날씨도 매우 습하고요. 자전거 타기도 쉽지 않습니다. 숨이 컥컥 막히는 습하고 더운 날씨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좀 다양한 신발을 신어봤어요. 이게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신어봤던 신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소개하기 앞서서 제가 설명하는 신발들은 전부 다 MTB 전용이라는 목적성을 두고 만든 신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성능이 우수합니다. 다 평균 80점 이상이다 이 말이죠. 그 80점 이상에서 나머지 20점을 두고 제가 이래저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력이 나쁘다 이렇게 해도 일반 운동화보다는 훨씬 좋은 거예요. 다른 보력이 좋은 평평한 신발에 비해서 나쁘다는 거지. 항상 상대적인 이런 평가이기 때문에 이 신발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로 얘기해 볼 거는 510 프리라이더. 510은 유명하잖아요. 저도 프리라이더를 사서 신었거든요. MTB 평페달 전용 신발을 왜 신어야 되는지 깨닫게 해준 신발이었어요. 페달 위에 신발을 딱 올렸는데 안 떨어져. 너무 접지력이 좋은 거야. 이게 운동화랑은 차이가 있어요. 아직까지 운동화를 쓰시는 분들은 꼭 평페달 신발을 신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510 프리라이더는 두 켤레 신어봤고요. 디자인이 캐주얼해서 일상용으로도 신으시는 분들이 꽤 있죠. 지금은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510 프리라이더는 바닥 밑창이 소프트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 페달핀이 밑창에 이렇게 박히는 형태로 그립을 확보해주는 녀석이었거든요. 그립력이 괜찮았어요. 심지어 프리라이더 콘택트 같은 경우는 패턴이 없었어요. 그냥 나는 밑창이 소프트하니까 페달핀을 박아버릴 거다, 딱 끝. 밑창이 소프트해서 그립력은 좋지만 마모는 조금 빠른 편이었어요. 신발의 발볼은 넉넉한 편인데 이게 표현이 조금 애매해요. 저 같은 경우는 딱 보통이에요. 근데 충분히 넉넉했고 발볼이 조금 있는 사람도 프리라이더 정도는 신을 수 있을 거예요. 또 보호력은 조금 약해요. 신발 앞코가 프로텍터로 충분히 보호가 된다든지, 아니면 뒤꿈치를 잘 잡아준다든지, 아니면 신발 양쪽에 뭐 보호 패드가 있다든지 뭐 그런 건 없어요. 신발들이 대충 그래요. 접지력과 내구성을 동시에 가져갈 수 없고요. 캐주얼함과 이 보호 성능을 동시에 가져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이 사이 어딘가를 이렇게 잘 조율을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510 프리라이더의 경우 제가 구입한 거 하나, 지원받은 거 하나 있었는데 둘 다 나눔해줬습니다. 두 번째로 510 트레일 크로스 미드 프로, 목 긴 거, 요 녀석입니다. 유튜버! 이 신발은 우리 상경이 형님께서 선물로 사주신 겁니다. 본인이 신어보고 좋다 하면서 저도 사주신 거예요. 근데 저 잘 안 신었어요, 생각보다. 일단 생긴 거는 얍실이 등산화처럼 생겼어요. 제가 이 신발을 자주 안 신었다 했잖아요. 저는 신발끈을 좀 느슨하게 묶어놓고 그냥 신발끈 안 풀고 대충 발 넣고 신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발은 제가 신기에는 너무 번거로운 거죠. 그래서 발을 이렇게 넣고 막 하면은 그 이물질을 막아주는 이 목도리 부분이 발하고 막 같이 들어가요. 이 목도리 부분 끄집어 올리다가 이 아디다스 마크 떨어뜨렸습니다. 잘 떨어지니까 혹시 사실 분들은 아디다스 마크 잡아당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뭐 이물질은 확실히 잘 막아주는 점은 좋았어요. 밑바닥에 보면 테일스 깔창에 도트 패턴이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 신발은 도트 패턴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소프트해서 페달핀이 그냥 박혀버려요. 완전 처음에 당황스러웠어요. 평페달은 일단은 라이딩 하면서 발 위치를 조금씩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수정이 안 돼. 박혀가지고. 그래서 클바링 비슷하게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너무 접지력이 좋은 것이 단점이다. 그리고 착화감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좋았어요. 뒤꿈치를 잘 잡아주고, 그리고 이 발목까지도 견고하게 잡아줄 수 있으니까 이게 신발이랑 발이랑 하나가 되는 느낌? 보호력도 좋고요. 앞코 부분은 이 고무 프로텍터로 이제 발가락을 보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숭아뼈 쪽도 이 디스리오라고 이 충격 흡수 소재, 걔가 이렇게 딱 그 양쪽에 이렇게 위치해가지고 복숭아뼈도 보호해주고 있고요. 발볼은 510 프리라이더랑 비슷했어요. 아무튼 크게 발볼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얘는 가격은 209,000원으로 꽤 있는 편이에요.
스페셜라이즈드 2FO 2포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요거는 스페셜라이즈드 자전거 타면서 이제 같이 지원받아서 사용했거든요. 510 프리라이더랑 거의 똑같습니다. 발볼은 넉넉한 편이었어요. 겉감이 약간 맨들맨들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물 같은 게 묻었을 때 그냥 싹 닦아낼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소재였어요. 신발 자체도 되게 가벼웠어요. 접지력도 좋았고요. 대신 마모가 또 빨랐어요. 얘도. 다음으로 크랭크 브라더스 스탬프. 특징은 하얀색입니다. 되게 캐주얼하지도 않고 되게 레이스 지향적이지도 않고 딱 그 중간 어딘가에서 심플한 느낌을 주는 그런 신발이고 하얀색이고 제가 신발 이런 거 좀 안 빨아서 좀 더럽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이 하얀 신발을 꽤 더럽게 자주 신고 있는데 얘도 이물질이 흡착되고 흡수되고 막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물티슈로 닦으면 닦을 수 있는 그런 소재라서 세탁이 쉬웠어요. 근데 충격 흡수용으로 만들어 놓은 이 미드솔 있거든요. 이 부분이 너무 스펀지야. 그래서 너무 잘 뜯겨져 나가. 이 외부 돌이나 이런 충격에 의해서 보기는 안 좋은데 어차피 이 미드솔 다 뜯겨 나가는 것보다 밑창이 더 빨리 달 거니까 크게 뭐 신경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신발이 홍보하는 게 있죠. 스탬프 페달이랑 되게 매칭이 잘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꼭 스탬프 페달이 아니어도 괜찮은 접지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신발 밑창은 제 생각에는 이렇게 패턴으로 그립력 확보하는 거면 조금 더 딱딱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소프트한 편이에요. 그래서 마모는 조금 빨랐습니다. 신발을 신었을 때 발이 이 신발에 쏙 파묻히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얕게 들어간다 해야 되나? 그래서 뭔가 뒤꿈치가 벗겨질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신발 끈 처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망태기는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발볼은 되게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 저는 들어가긴 했는데 좀 발볼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추천하기가 조금 꺼려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가격은 156,000원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스탬프 페달하고 이 신발하고 같이 리뷰 목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라이드 컨셉 바이스와 바이스 미드. 제가 가장 자주 신는 신발입니다. 여러분 빨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 다 빠졌죠. 되게 진한 색입니다. 원래 신발 겉감은 전체적으로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 있어서 되게 캐주얼해요. 그래서 일상용으로 신기도 문제 없습니다. 약간 반스의 견고한 버전? 이 바이스 신발의 밑창은요 벌집 모양 패턴을 하고 있어요. 어떤 페달의 형태라도 이 군형 사이에 이 페달핀이 잘 들어가서 접지력이 충분히 잘 확보가 된다. 그리고 바닥도 좀 소프트한 편인데 제가 신었던 것에 비하면 생각보다 잘 견뎌주고 있는 것 같아요. 캐주얼한 만큼 딱히 신발 자체의 뭐 기능이나 보호 능력은 크게 좋지는 않아요. 신발 앞코가 조금 더 견고하게 되어 있거나 뒤꿈치도 조금 더 딱딱하게 되어 있긴 한데 이건 사실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통기성도 안 좋습니다. 가격은 바이스 같은 경우는 14만원이고 이 바이스 미드 목 있는 것 같은 경우는 16만원이에요 둘 다 IMT 테크놀로지로부터 지원받았고요. 이 바이스 미드 같은 경우는 제가 또 하나 사가지고 지인한테 선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라이드 컨셉 TNT라는 신발이 있습니다. 라이드 컨셉의 제일 성능충 신발이거든요. 발가락을 보호해 주려고 앞코에 프로텍션도 있고 숭아뼈에 보호 패드도 있고 중간 미드솔에 충격 흡수 소재도 있고 일단 이 신발은 딱 신었을 때 쿠션감이 확실히 느껴졌어요. 그래서 페달 위에 올라섰을 때 페달 위에 내가 바로 서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뭔가 매트리스 하나 깔고 딱 페달 위에 서는 느낌이랄까요? 다만 성능충 신발인데 그립력이 있어서 저는 바이스보다 못하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립력이 페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DMR 볼트 페달이랑 TNT 신발이랑 같이 조합을 했을 때는 접지력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크로맥스 카랩이랑 TNT 신발이랑 조합을 하니까 약간 접지력이 안 나왔어요. 스펙과 이런 기술의 TNT 신발이지만 자주 신는 건 바이스였죠. 가격은 21만원이고 IMT 테크놀로지로부터 지원받았었어요. 요것도 나눔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게 제가 최근에 신고 있는
시마노 GR9입니다. 제 거는 블랙이고, 그다음 이진영 거는 많은 분들이 시마노 하면 구동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봤을 때 시마노만큼 신발에 진심인 브랜드가 없습니다. 로드바이크나 XG 쪽에는 이미 시마노 슈즈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래비티 쪽에는 크게 막 인지도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큰 기대는 안 했었어요. 일단 디자인은 캐주얼함보다 그래비티 레이스 지향적인 디자인입니다. 성능충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진영은 데일리로 신고 다닙니다. 겉감은요, 제가 봤을 때 가죽과 그리고 이 뭐랄까? 약간 사포? 앞코랑 양쪽 이쪽 부분은 그래서 신발이 쉽게 손상되는 부위인데, 이 부분에 약간 까슬까슬한 소재인데 되게 견고한 느낌이에요. 요걸 덧대가지고 신발을 보호하고 있고요. 이 발목 부분에는 이 목도리를 해가지고, 발도리를 해야 되나? 목도리를 해서 또 외부에 이 이물질을 충분히 막아줄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실제로 일단 겉감이 먼지가 들러붙는 소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신발이 더러워져도 이렇게 뭐 물티슈로 닦는다거나 아니면 솔에 물칠해서 가볍게 슥슥슥슥 해주면은 되게 깔끔하게 신발을 관리할 수 있어요. 이 신발이 세탁하기에는 정말 편했어요. 시마노 GR9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시마노에서 또 새로 개발한 뭐 울트레드 이 밑창이거든요. 약간 하드한 편이에요. 그래서 밑창에 페달핀을 박아 넣는다기보다 신발 패턴 사이에 페달핀을 안착시킴으로써 이제 그립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페달 위에 발을 올렸을 때 딱 이렇게 핀 위에 서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살짝 탁탁 비틀어서 페달핀을 이제 패턴 사이에 안착을 탁 시킨 거지. 접지력이 제가 신었던 신발 중에 제일 좋아요. 이 신발은 접지력이 너무 좋아서 제가 좀 단점이라 했잖아요. 페달핀이 밖에서 안 빠지는. 얘 같은 경우도 이 신발만큼 접지력이 좋아요. 근데 말했죠. 핀이 박히는 형태가 아니고 패턴에 안착되는 거라고. 그래서 발 위치 수정도 용이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울트레드 밑창의 컴파운드도 좋은데 패턴이 정말 정교합니다. 라이드 컨셉 바이스 같은 경우는 이 벌집 모양으로 구멍이 뚫려 있으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놨다 해야 되나? 약간 주상절리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흔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벌집 모양 패턴 사이에 한 번 더 홈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런 패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페달핀이 보통 패턴과 이 패턴 사이에 핀이 이렇게 안착되고 끝인데, 얘는 이 안착되는 위치에 한 번 더 이렇게 방파제 모양으로 홈이 파져 있으니까 페달이 완전히 안착되고 접지력이 팍 높아지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시마노가 참 정교해요. 정말 훌륭한 밑창이에요. 다만 쿠션감 있는 신발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신발이 되게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쿠션감보다는 이게 신발 밑창이 딱딱하면요, 이 페달이랑 이 발이랑 다이렉트하게 직결된 느낌을 주거든요. 이게 펌핑을 줘도 더 효율적으로 한 번에 빵 주고, 근데 쿠션감 있는 거는 뭔가 한 번 흡수를 하고 딱 주는 느낌이거든요. 크리티컬한 요소는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직결된 느낌을 좋아하긴 합니다. 이 신발을 신었을 때 발볼은 적당한 편이에요. 약간 510 프리라이더 정도? 발볼이 좀 있으신 분들도 약간 적당히 신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발을 넣었을 때 이 뒤꿈치 부분을 이렇게 잘 잡아줘서 신발 안에 깊숙이 파묻히는 느낌도 좋았고요. 그리고 성능충 신발답게 신발 중간에 이렇게 소프트한 미드솔이 들어가서 충격을 흡수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크랭크 브라더스 스탬프는 되게 스펀지 같고 딱 눌러보면은 엄청 말랑말랑 하거든요. 근데 얘는 미드솔도 약간 하드해요. 스탬프의 미드솔이 연두부라면 얘는 딱딱두부. 그립력도 미쳤지만 조금 더 특징으로 꼽고 싶은 건 통풍이랑 보호력이에요. 이 발가락을 보호해주는 이 앞코가 진짜 견고해요. 그리고 통풍이 미쳤습니다. 진짜 제가 신었던 그 어떤 신발보다 통풍이 좋아요. 발등 부분 있죠? 여기를 창문 열어놓은 것처럼 바람이 훅 들어와요. 특히 운동하면서 저처럼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한테는
강력히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GR9 이 신발은 제가 시마노 그래피티 신발에 대해서 큰 기대는 없었는데 저한테 신선한 충격을 준 신발입니다. 가격은 23만원이고 시마노 측으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이 신발을 신고 있는데 너무 겁해. 그냥. 그래서 저는 이 끈을요 약간 초록색 아니면 핫핑크로 바꿔볼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좀 튀고 싶어서. 아무튼 가격은 있지만 그 가치를 충분히 하는 신발이에요. 여담이지만 제가 시마노 측에 XC5라는 클린 슈즈를 하나 받았습니다. MTV 클린 슈즈잖아요. 뭔가 투박하고 그럴 것도 거칠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게 겉감 가죽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모릅니다. 이게 진짜 보들보들해요. 가볍기도 하고. 아직 클릿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서 이거를 착용하고 산에 가보진 않았지만 군침 흘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XC에 클릿을 달고 산행을 하는 모습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안 신어본 게 리에트랑 노스웨이브가 있는데 리에트 같은 경우는 가성비로 많이 신고 있죠. 그리고 뭐 그립력에 대해서 뭐 말은 없어요. 대신에 이제 발볼이 정말 넓다라고 말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스웨이브는 옛날에 디자인이 너무 투박해가지고 그냥 쳐다도 안 보고 있었는데 요즘 디자인이 조금 산뜻해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이상 제가 경험했던 신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들 복숭아뼈 다치는 일 없이 페달 털리는 일 없이 안전한 라이딩 되시기 바랍니다.